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뵌 김영준 교수님부터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가 아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방금 소개받은 배재대학교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과정을 연구한 정치학자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현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규범적이고 담론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 두 개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박지선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88년도 제13대 총선 이후에 지역패권 정당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안 되는 거죠?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규범적인 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시대정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시대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228 당시는 뭐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시대정치이죠. 당시에 자유당 시절에 잘 살아보자. 그 산업화 시대의 시대정치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권, 민주 투잡했었던 민주화 시대 때 시대정치인이죠. 지금은 시대정치인이 뭘까요? 저는 수없이 조사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2015년서부터 2억 5천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자유, 법치, 성장이라는 보수의 가치와 평등, 분배, 평화라는 진보의 가치 비슷비슷하게 선호합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건 공정이에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좀 갈기갈기 찢어지지 말고 좀 하나가 돼서 민생을 좀 챙기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대정치이죠. 세 번째는 뭐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정말 우리 고연령층 노인 절대 빈곤이 48%입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각자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보자.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를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김병자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엄청난 글로벌 변화가 오고 있고요. 거기에 팬데믹.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엄청난 양극화와 더불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부든 간에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근본적인 과제가 있어요. 지금 디지털 전환 많이 되잖아요. 지금 AI 나오고 챗GPT 얘기 나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도 있지만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랫폼 시대예요. 아니 독점적 플랫폼이 모든 부를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받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배민 등등등등.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놔둘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국민 통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이냐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1963년도 8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걸 요구했었던 겁니다.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꿈이라고 했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게 1963년도입니다. 흑인과 백인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도대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미국 사회학교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알아봐라. 왜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뭐냐면 바로 지금 되게 잘 쓰는 용어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강화되면 바이러스, 폭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1965년서부터 미국은 바로 이 그로퍼트리티, 이 기회균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여성을 포함해서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게끔 만들었죠. 여성 할당도 그때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어떠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할 때는 정말 냉정해야 된다. 정말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이기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부분들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자 이사장님이 MB정부 때 사회통합위원회에 저도 그때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위원장이 고건 전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고건 전 총리께서 보수 쪽에서의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두 사람을 초대해서 프로젝트를 줬어요.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야,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 라고 했는데요. 그게 진보 쪽에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랑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게 뭐였었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가 뭐가 그렇게 다르죠? 왜 다른 것만 생각하냐라는 거죠. 같은 걸 한번 뽑아봐라. 뭐가 같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거부터 한번 실현을 하게 되면 통합이 오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모두 다 자기가 옳고 자기만 선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통합이 절대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갈등을 느끼느냐, 영남과 호남이 왜 갈등을 느끼죠? 바로 배타적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타적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 배타적 감정은 두 곳에서 나오게 된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배타적 감정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인사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때 호남 출신이 몇 분이나 지금 내각에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공평한 인사가 됐나요?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총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이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고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나온 말입니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진보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그게 통합이 되나요? 정책 결정자가 정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탕평,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만델라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백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이에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긍정적인 것에 써야 한다. 갈등을 할 때 쓸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정신들이 결국은 정치 지도자, 사회 지식인들 등등 모두에서 분출되지 않으면 통합은, 물론 교통에 대한 문제,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지역 개발과 관련된, 우리 지역이 소외됐기 때문에 배척 감정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에 대한 거 정말 좋습니다. 혁신도시도 만들고 등등. 더 중요한 거는 사고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치의 교체가 아닙니다. 정치가 교체돼가지고 세력이 교체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됐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를 바꿔야 되느냐? 바로 인식의 교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의 교체를 어디서 지금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통합에 대한 얘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왜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되느냐를 포함해서 교육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10년, 20년이 걸려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선거만 가까우면 통합한다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배제시키고 또다시 반복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회 지식인층들 그리고 우리 미래포럼 포함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 속에서 인식의 대전환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력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 통합과 관련된 포럼은 제가 해보니까 20번을 참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해봤고 수없이 많은 글을 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냉정하고 그리고 좀 정직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 함께 우리 미래포럼 지금 동서미래포럼 포함해서 아주 좋은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함께 우리에게 통합의 운동을 펼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토론회 이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님의 평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의 김인수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장혜진 교수님 국토교통 정책을 통한 동서화합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국토교통 정책을 위한 동서화합은 단순한 동서화합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동안 교통 정책을 보면 서울이 중심이고 이제 서울이 허브고 이제 나머지 지역으로 연결되는 방사선 모양의 교통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요한 개념 말씀하셨는데 트립 어트랙션 클러스터라는 곳이 사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뭐 광주나 대구에는 사실 약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교통수요가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고속철도를 놓거나 새로운 교통수단을 놓더라도 지방에서 오히려 서울과 거리가 좁아지니까 서울에 있는 트립 어트랙션 클러스터로 몰려가야지. 서울에 있는 분들이 뭐 대구나 광주로 내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 제안하셨듯이 광주나 대구에 어떤 트립 어트랙션 클러스터를 만들면 그 광주와 대구의 지역이 발전하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 또 그 사이에 동과 서에 신교통수단을 놔서 하이퍼 튜브 같은 신교통수단을 놔서 대구 사람들이 광주에 가서 소비를 하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서 만들고 또 광주 분들이 대구 가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서 만들면 대구와 광주 각각의 지역이 발전하고 서로 오점도 높아지고 서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동서화합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저희 말씀들 많이 하지만 서로 위아래 우선 서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각자의 지역이 발달하고 서로 많이 만나니까 동서화합이 되고 또 서로가 서울에 대한 서울의 이제 트립 어트랙션 클러스터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클러스터가 생기고 서로 대구와 서로의 이제 트립 어트랙션 클러스터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구와 광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광주와 대구의 경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에 대항해서 서울에 맞서는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각자의 지역이 좀 더 발전해서 어떤 수도권 외곽, 수도권 밖의 지역이 훨씬 더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뜻에서 저희가 보기에
오늘 말씀해 주를 듣고 보니까 어떤 동서화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동서화합이라는 그 좁은 틀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어떤 나라 전체의 발전,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이제 레고랜드 같은 거 춘천에 생기고 난 뒤에도 사실 수도권 근처인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경제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과연 광주에서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가 일단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사실 미국에 있는 그 거대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수도권이 아닌 이렇게 수도권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설치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교통수단 같은 하이퍼튜브 아까 말씀하신 그게 놀라운 건데 이제 서울과 대구랑 광주까지 15분 정도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분들 영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또 대구에 만약 패션 클러스터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또 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신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좀 그것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하이퍼튜브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떤 철도나보다도 작게는 5배, 많게는 7배, 어떤 때 연구에 한 10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동서화 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가 당면한 문제고 하이퍼튜브 같은 신교통수단 개척 문제는 또 어떤 미래에 발생할 기술이라고 한다면 약간 타임렉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조금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또 지역마다 트리버터식 클러스터를 만들고 아주 빠른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이렇게 양지로 연결한다면 어떤 각각의 지역이 발전하고 동서화가 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아주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라의 대한민국 훨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분들께서 우리 발제해 주신 두 분께 어떤 질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강종진이라고 하고요. 이 동서화합에 굉장히 큰 기대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작은 역할은 작지만 그래도 큰 자부심으로 오늘 아침부터 KTX 타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동서가 함께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콘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공부도 좀 했고 현재는 울산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광주와 순천 그리고 목포에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KTX를 타고 가요. 왜냐하면 차를 몰고 가면 3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졸음이 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함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꾸 졸음이 와서 운전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정말 동서간에 이런 화합을 위한 정서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특히 또 울산은 산업도시고 자동차도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광주하고 지금 주력 산업이 굉장히 중복된 게 많습니다. 전기차도 핵심이지 않습니까? AI 지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요. 광주랑 울산, 또 광주랑 부산, 광주랑 대구 함께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다리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작교를 놓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일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정말 이거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이 정권에서 정말 정신적 만남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리 좀 놔주세요. 저점을 안 죽고 싶어요. 네,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성 터치로서 동서화합 오작교군요. 이 하이퍼튜브가.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발제해 주신 장 교수님 또 이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안 해준 게 아니고
수도권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튜브 건설 비용 고속철도의 3분의 1이고요. 이제 뭐 3배, 5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술 개발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데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만간 다 돼서 그냥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면 첫 번째 이념 실명제를 실시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진보니 좌파니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진보나 좌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된 좌파들이 장악당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죠. 그리고 이 부분이 기득권 세력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금 좌파 진보 세력들은 종북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로 자유민주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서를 무장한 자유민주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전선을 토대로 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민정부를 보호하고 세계 4대 강국으로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명자 이사장님의 축사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님, 우동규 위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이 때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서화합 이것은 국민의 제5대 의무 중 하나다. 5번째 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토론을 이끈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했던 주 전범이죠. 아이히만이 재판정에서 자신은 상관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지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태인 출신 시인이자 언론인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인이기도 합니다. 여성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지 않은 무사고, 무사유, 사색, 생각하지 않은 것도 죄다. 무사유의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서화합에 대해 무관심한다면 이것도 역시 죄악이다 라고 하신 박주선 위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동서미래포럼 제2차 정책 포럼이었습니다. 많은 청중께서 끝까지 남아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근본적인 정책 과제를 갖고 토론하고 이것을 내년 총선 아니면 2027년 제21대 대선 공약 이전까지는 모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화해서 실천하는 동서미래포럼이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준비하신 것을 압축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셨는데요. 앞에 계신 5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을 모두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마련한 동서미래포럼 제2차 정책포럼 새로운 시대 정신과 동서화합 본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